국방 FM 프리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국방 관련 또는 화제의 인물들을 만나보는 화제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흔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AI, VR, 드론, 로봇, 자율주행 등등 모든 기술 영역이 하루가 다르게 진보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의 시기에 핵심 미래 기술을 담은 책 한 권이 출간됐습니다. 인류의 미래와 산업의 지형을 뒤바꿀 2030 핵심 미래기술 50선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이 책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요. 이 저자인 아스펙 미래기술경영연구소 대표이자 IT뉴스 편집장인 김들풀 편집장, 저희 국방 FM의 방송을 함께 했던 분인데요. 국방 FM에서 우리 방송을 했던 내용 그것들과 좀 보강을 해서 책을 출간했다고 합니다. 김들풀 편집장과 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얼마 만이십니까? 국방 FM 저희 스튜디오에. 거의 10개월 만에 온 것 같습니다. 새로우시죠? 네네. 그 사이에 사람도 바뀌었고. 글쎄 말입니다. 네네. 우선 청취자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스펙 미래기술경영연구소 어떤 분야를 다루는 연구소입니까?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래학자죠. 차원용 박사님이 이제 이끌고 있는데요. 단순히 기술뿐만 아니라 이 바이오 분야 그리고 공간, 시간, 인간 딴에 많이 펼쳐져 있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기술들을 융복합하고 여기에서 통찰을 얻고 해서 기업이나 컨설팅,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 전략 같은 거를 많이 고민하고 연구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네, 네.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십시오. 어떤 사업들, 어떤 주제가라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컨설팅을 해주고 계십니까? 주로 이제 보고서를 많이 이제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애플이나 구글, 페이스북, 그러니까 IT 기술로 전 세계를 끌고 가는 그런 선진 기업들이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을 잘 분석하고 해석하고 또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업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하고 연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이제 유전자가이 앞으로 네. 차세대 굉장히 유망한 미래 먹거리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이 의료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러한 논문을 분석하기도 하고 다양한 또 비즈니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하고 해석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기업이나 이제 공공기관 같은데 이제 그런 미래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컨설팅 같은 여러 일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최신 동향들을 살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 쉴 틈이 없겠는데요? 예, 끊임없이 많은 해외 자료들, 특히 논문들, 네. 특허들을 많이 이렇게 보고 거기서 또 유의미한 자료들을 찾아내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와, 하나하나 이제 사실은 워낙 많은 새로운 정보들, 신기술들이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잠시도 이게 주의를 게을리하면 따라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10개월 동안 이제 거의 1년 동안 방송했던 내용들을 이제 음. 책으로 발간하는데 거의 모든 분야, 이게 50가지 분야를 다뤘던 건데요. 네. 업데이트가 거의 다 이루어졌죠. 음. 왜냐하면 자고 나면 기술들이 바뀌고 기존에 있는 또 이론들도 뒤집어지고 이런 네. 경우가 많아서요.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수많은 새로운 동향과 결과들 가운데에서 과연 유의미한 것들이 이제 지속 가능할 것들이 어떤 것들일까 이거 이제 가려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IT 뉴스 편집장도 맡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이 IT 뉴스는 어떤 매체입니까? 일반적으로 IT 과학 전문 매체이고요. 거의 한 17년 정도 이제 운영되는 온라인 매체인데요. 전반적으로 모든 걸 다룹니다만 이제 최근에 와서는 다른 매체에서 좀 다루지 않는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 부분들이 이제 특허나 논문 분야를 집중적으로 이걸 거기를 좀 통찰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책에도 내용이 써 있지만 모든 기술은 바이오와 만나게 돼 있거든요. 생물학과.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요즘에 이제 미래 기술들이 DNA 유전자 네. 정보죠. 네. 여기에 동영상을 저장하는 거거든요.
일반인들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이해하기 이제 힘든 건데 네. 기술적으로 많은 이제 실험과 이런 음. 프로토타입도 나오고 논문에도 많이 발표도 되고 이런 것들이죠.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칩 우리가 관심이 많잖아요. 네. 이런 칩도 유기 칩, 음. 기존의 이제 고체 칩이 아닌 우리 네. 인간의 이런 피부처럼 말랑말랑한 칩. 그래야 저전력이고 효율성이 뛰어나지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죠.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뭐 상상은 잘 안 됩니다만은 기초적인 연구들은 이루어지고 있고 일단 그렇죠. 성과들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진짜 하도 많이 그 변해가니까 진짜 어, 따라갈 수가 없는데 전문가들도 어려울 텐데 일반인들이야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김들풀 편집장님 같은 이런 분들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네, 네. 근데 참 네. 궁금한 게 네네. 저희는 사실은 이렇게 그 최신 동향이나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은 있어도 약간 문외한이거든요. 네.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김들풀 편집장께서는 이런데 이렇게 뒤처지지 않고 그것도 선도적으로 이걸 팔로우 하시면서 또 이 분야에 종사를 하시게 됐어요. 이 얘기는 꼭 좀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장병들이 이제 많이 들을 내용이고 또 이 방송인데요. 저도 이제 원래 이제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고 아, 대학에서 그렇습니까? 기업에서 이제 이 프로그래머로 조금 생활하다가 어, 제 성향상 이 기업보다는 좀 자유로운 직업으로 네. 이제 음. 기자직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일반적인 활동을 하다가 이게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니 같은 전문 기자인데 왜 나는 또는 우리나라의 IT 관련된 기자들이 해외 특히 미국의 저명 이 매체의 그 통찰력을 따라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지식 정보는 따라가겠는데. 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래 기술들을 좀 많이 찾게 됐고 거기에 대한 이제 통찰을 찾았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에서도 뭐 그전에도 마찬가지죠. 또 사회에서 이때 미래가 어떻게 바뀔까라는 얘기를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음.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도 하고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공부를 하게 됐죠.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 관심 갖고 공부한다고 꼭 반드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이라는 게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 뭐 변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인문학적 소양과 통찰도 뭐 당연히 필요할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또 계속 하시게 됐어요? 이를테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위에서 이제 삼촌 같은 얘기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야, 기술을 다룬 사람들은 인문학도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네. 철학에 담겨야 된다는 의미인데, 이거는 좀 너무 포괄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를테면은 너 앞으로 영어 공부해야 돼. 그러면 적어도 한 달 안에 2,000자 단어를 외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든가 네, 네. 돈을 벌어야 돼 앞으로는 음. 그러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또는 어떤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바로 이제 이 미래 기술도 마찬가지죠. 제가 많은 이제 이런 구루들이나 스승들을 찾아뵙고 공부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이를테면은 3년의 미래를 예측하려면 잘 나가는 기업들의 기술, 전략들을 잘 연구하면 3년이 보이고요. 5년의 미래를 보려면 특허를 보면 보이죠. 특허도 단순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연속 특허냐 디자인 특허가 그러면 보통 2, 3년 뒤에 상용화가 되더라 이런 것들이고 10년의 미래를 보려면 논문을 봐야 되죠. 대부분 이제 네이처나 사이언스나 이제 바이오 분야의 이런 셀지 같은 아주 굉장히 저명한 이런 논문들을 보면은 발표가 되고 기술로 실제로 상용화되는데 한 10년 정도 주기가 되거든요. 이런 일련의 패턴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좀 보면은 그런 길이 보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법칙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일반 청취자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분들은 워낙 뭐 전문적인 영역들이고 또 빨리 변하기 때문에 잘 못 따라가지만 오랫동안 그쪽에 천착하시면서 관심을 갖다 보면 그게 보이는군요. 뭔가 이렇게 뭔가 규칙성이나 이런 법칙들이. 네, 그렇죠. 그렇군요.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방송을 얼마 동안 하셨죠? 정확히 2022년 4월부터 작년 2023년 4월까지니까 딱 네. 1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개월 전, 1년, 네, 1년 그래서 동안. 매주 생방송으로 좀 네. 이렇게 진행을 했죠. 근데 이제 저희도 방송을 쭉 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지만은 네. 사실은 이제 전문가들이 일반 청취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언어로 방송을 하시는 게 참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준비하면서 저도 고민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요. 특히 IT 과학 분야는 전문 용어들도 많고요. 네. 이거를 또 쉽게 설명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비유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전문가라면 대중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를테면 이제 이런 거죠. 공자의 말씀을 이 논어 같은 걸 해설하는데 이런 경우를 가끔 봐요. 이 전문가라는 분이 공자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전문가라면 대중 언어로 음. 다시 풀어서 쉽게 설명해야 되지 네. 않느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제 저와 같은 사람들은 이제 IT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제 전달자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더군다나 이런 대중 언어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또 미래 기술, 뭐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돼서 자율차나 뭐 이런 건데 단순히 트렌드, 소개에 그쳐서 넘어서 그 이상의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데 거를 뭐 이런 질문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또 해석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죠. 책을 내셨다고 이제 소개를 드렸고 그 책에 보면 미래를 바꿀 50가지 네. 50가지 핵심 주제를 선정을 하셨습니다. 인공지능도 있고 뭐 인공 장기도 있고 뭐 요새 한참 핫한 챗 GPT 네. 등등을 포함해서 50개를 선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50개를 선정을 하셨어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회자되는 이런 키워드 중심으로 이제 뽑아낼 수 있겠지만요. 미래 전략을 도출하고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잘 아는 방법이 있어요. 스티프 분석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미래 전략을 각 정부 기관이랄지 이렇게 뽑아내는 건데 뭐 간단한 겁니다. 이건 이제 약어인데요. S는 소셜이라고 해서 사회고요. 네. T는 기술이고 E는 경제, 이코노미, 환경, 폴리티컬, 정치까지 해서 각 분야를 키워드를 전부 다 나열하고 마이크로 그다음에 메가 트렌드까지 뽑아내서 과연 우리 이 사회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를 뽑아내는데 그 기준으로 해서 찾아낸 거죠. 네, 네. 그게 이제 소셜, 테크놀로지컬, 이코노믹, 이콜로지컬, 폴리티컬 이렇게 해서 앞자만 따서 스팁스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분석을 한다는 말씀인데 이런 분석이 있군요. 네네. 네. 정부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 뭐 도심 항공교통 등 이게 이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는 발표도 네, 했는데 네. 이 양자 컴퓨터 관련 내용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양자 책에 보면 양자 컴퓨터는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시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 있습니까? 양자 현상을 좀 이해해야 될 게 이제 두 가지 정도 용어 정도는 우리 이 청취자들이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좀 애우는 정도, 이제 중첩, 얽힘 이 두 가지 용어가 양자 물리학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이 특성을 이용해서 연산을 하는 거죠. 네. 이를테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대중적인 컴퓨터는 이진법 0과 1을 조합을 해서 코드를 생성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중첩이라는 거는 굉장히 001, 0000 이렇게 여러 가지가 경우의 수가 같이 중첩돼 있다, 합쳐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로 늘어나죠. 이를테면 이제 이런 거죠. 일반적인 컴퓨터 중에서도 슈퍼컴퓨터가 1만 년 걸릴 계산을 네. 양자 컴퓨터는 200초 만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IBM에서도 이전에 2년 전에 이런 발표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 연구자들한테 몇십 초 쓰게 해주겠다. 이 IBM의 양자 네, 컴퓨터를 네. 그 몇십 초는 우리 슈퍼컴퓨터로 보면은 몇 천 년 정도 쓸 수 있는 양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계산할 수 있는 이런 컴퓨터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부가 잘하는 거죠, 현재. 어찌됐든 간에 우리 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정부 주도로 해서 20큐비트라는 양자 컴퓨터를 시연을 했죠.
돌아가는 거로 실제로. 음. 근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 아직 오류라고 그래서요. 그 오류율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시연을 하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양자 컴퓨터 전쟁이거든요. 앞으로의 모든 기초과학부는 더불어서 모든 자율주행차 이 모든 게 인공지능으로 결합되는데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용어를 많이들 우리 청취자들 들어봤을 건데 네. 그 계산하는데 어마어마한 이런 양자 컴퓨터로 돌리게 되는데 아무튼 이게 오류가 어느 정도 있더라도 계속 실험을 해주고 상용화를 해야죠. 그러니까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연산을 하려면 슈퍼컴퓨터로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연산을 양자 컴퓨터는 순식간에는. 탁 하고 해낸다는 근데 거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실시간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네. 자동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네. 5분 뒤에 이게 정보가 다시 클라우드에서 다시 음. 내려오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든 뭐든 되려면 네네. 이런 컴퓨터가 필수적이라 이제 이런 필수적이죠. 말씀인 거죠. 네. 근데 이게 진짜 지금 물건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시제품 정도로 지금 그렇죠. 나와 있습니까? 시제품 정도죠. 정도로. 네네. 그러면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뭔가 시연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보완을 하고 있는 거네요. IBM, 인텔, 구글 뭐 해외에서 어. 뭐 가장 잘 나가는 데고요. 그다음에 아이온큐라고 해서 우리 재미교포가 참여한 데는 이제 성균관대학교하고도 또 같이 이제 이거를 또 오픈한다 그러고요. 지금 계속 이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현재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네. 생체 로봇이라는 그 주제도 종종 등장하던데 이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청취자들이 사이보그라는 거는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봤을 거예요. 네, 네. 이를테면 영화 속의 아이언맨 같은 거죠. 우리 이 일부의 우리 몸을 기계로 이게 대체한다는 건데요. 근데 이거는 이 사이보그하고 정반대 개념이에요. 기계 장치를 입히는 게 아니라 네. 생체 조직에다가 로봇을 집어넣는 겁니다. 생체 조직에다가. 우리 조직에다가요? 네네. 어떻게 로봇을 집어넣죠? 이를테면은 이 하이브리드 로봇이라고 그러는데요. 박테리아에다가 약물을 주입을 해서 이거를 로봇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요. 그래서 이 박테리아를 로봇처럼 제어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몸 속에 들어가서 이 박테리아가 암세포다. 그럼 암세포에 찾아가서 파괴시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데- 뭐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빠바바박 힘이 세지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사이보그. 그건 사이보그고 예. 생체 로봇은 그런 건 아니고요. 애초에 이 발생 단계에서 네, 로봇화시키는 거예요. 네, 네. 조직에다가. 아무튼 뭐 잘 간단하게 들어서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만은 세포를 로봇화시킨다고 하는 거죠. 야, 참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가나요? 우리 인간의 상상은 현실화됐거나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진짜. 네. 야, 액체 금속에 대한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액체 금속은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상온에서도 금속인데 네. 물처럼 액체더라. 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 영화 터미네이터에 보면은 네. 총을 맞아서 구멍이 뻥 뚫리죠. 이 예. T-1000이라는 로봇이거든요. 이 바로 영화 속에. 그 다시 또 아물죠. 아놀드 슈발제네거 쫓아와서 네네네네.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네네. 잘생긴 호리호리한 그 그렇습니다. 사이보그. 네네. 예. 그렇게 되는 자기 이 복원 기술을 바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납을 녹이면 네. 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은처럼 수르륵 녹았다가 다시 또 쑥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금속인데 이제 전기 전도성, 전기가 잘 통하는 건데 상온, 일반적인 우리 이런 온도에서도 네. 액체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기점을 만드는 거죠. 음. 몇 도에서는 일반적으로 물 상태였다가 몇 도에서는 액체였다가 다시 또 딱딱해지고. 고체가 되고. 네네. 그럼 그때 만약에 필요하면 온도만 올렸다가 낮추면 되는 거네요. 아무튼 이렇게 복잡한 이런 과학 기술의 발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류의 미래와 산업 지형을 뒤바꿀 2030 핵심 미래 기술 50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네, 오늘 그 책을 쓰신 김들풀 기자와 함께 미래 기술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